자, 잘 지냅니까? 요즘 뭐 과방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예, 과방위는 일이 많고 바쁘고 네. 가장 이슈가 많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제3자 관전자 시점에서 네. 잘 지켜봤을 거고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죠. 티맵 사태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얼마 전에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이준석 의원이 등장했어요. 이게 그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신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유형이 결국 이런 해피머니 상품권이 어떤 앱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결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리비 결제 수요로 상품권 싸게 나올 때마다 모아가지고 뭐 한 200~300만 원씩 들고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서민이거든요. 이 중에 보면은 뭐 상품권 교환업체 하시면서 몇 억들을 보유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학생들 중에 나중에 학기 시작하면 책 사려고 모아뒀다가 이렇게 피해 입은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희 동탄의 유권자 중에 한 2분 정도가 그곳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막 이준석 사칭이라고 신고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인증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정무위에서 마침 청문회하고 있었는데 그 티몬 위메프 사장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 말고 정작 정산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얘기 안 나오길래. 그래요. 근데 개혁신당이 3석밖에 없다 보니까 정무위에 의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무위에서 친한 사람들 하면 뭐 김재섭 신장식 바로 생각나가지고 뭐 이게 회의 중에 전화하기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정무위 회의장 가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 하나만 질문하죠. 저 이준석 의원이 뭐 관련 소관이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 피해자들 구제할 수 있는 해법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선 액수가 너무 큰 분들도 있죠. 아까 말했던 거예요. 상품권 거래업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전액 보전 받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몇백만 원 단위에서 아니면 그 이하의 단위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피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운영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치권에서 빨리 추려야 되는 것이고 해피머니라는 회사의 재무 구조 같은 것도 빨리 이제 정무위 살펴가지고 현실적인 보상 또는 환불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해피머니는 지금 티몬이나 미엠프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또 자금 경색이 뚫리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처가 이제 또 사용 재개되고 이러면은 그래서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과방이잖아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임명이 되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올렸습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 던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죠? 탄핵은 그냥 싫다, 좋다로 이분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보면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다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수로 밀어붙여서 탄핵하는 게 옳은 거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아주 안 좋은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청문회를 하고 나가지고 뭐 법인카드라는 건 해명이 안 되는데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거 수사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탄핵은 좀 다른 겁니다. 이제 직무 시작하고 채 12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탄핵 아닌 민주당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뭐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예방적 탄핵이거든요. 예방적 탄핵이다? 네. 예방적 탄핵은 예방적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 의원 얘기하듯이 예방적 탄핵이라는 거 그거를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저는 어쨌든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죠. 그게 정치죠. 이게 사적 보복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 그러면은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제가 항상 좀 윤석열 대통령 들으신 마음 아플 비유지만은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앞으로 사고 칠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사고 치실 게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방적 탄핵을 하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예. 비판은 하고 또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하되 지금 탄핵 절차는 잘못 들어갔다가요. 네. 각하돼 버리면 망신입니다. 이게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인용 각하 기각이죠. 인용 각하 기각인데 인용이면은 탄핵되는 거고 예. 기각이면은 내용 들여다봤는데 뭐 예. 이건 그렇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고 각하는 야 뭐 이런 걸 갖고 오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다음에 방통위의 이동관 뭐 김홍일 이런 분들은 임기를 어느 정도 지냈기 때문에 예. 그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러겠지만은 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탄핵 걸어가지고 예. 뭐 이런 거 갖고 오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저희 과방위가 약간 망신 사는 거라 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탄핵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당직 인선이 어제 다 끝났어요. 그 내용은 이 의원도 다 알고 있을 거고. 언론에서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떻게 봅니까? 이 의원은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정치의 목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당내에서 다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당은 어떻게 되는지는 항상 국민의 비판에 맞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준석을 따라하려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부러워서 친정체제 구축하는 아니 정치하면서 당 대표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거를 명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최고위에서 우리 편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 내가 쫓겨나질 않을 거야. 이거 완전 그 방탄프레임 본인이 잘려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예전에 이준석 이 의원이 저 대표할 때 그때는 아무래도 최고위 구성이나 이런 게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고립되는 모양새여서 당선은 됐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당대표가 자기가 최고위원 다 골랐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준석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당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센 비유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들어맞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는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반지 제왕에 나오면 반지만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거기. 그럼 영화 속의 비유니까. 그 반지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평생 그러고 사는 그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있죠. 대통령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당내 기반을 강화하는 거 이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든지 뭐 하든지 그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인도 그러면 최고위를 장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당시 윤석열 후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얘기잖아요. 반지의 제왕의 결말이 어떻게 나죠? 결국에는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힘이다. 그러니까 저기 이거 불 나오는 산에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반지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해법은 그거여야 되는 거지. 저기 이제 저 반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반지 숨겨놓고 내가 반지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 나중에 그 반지 때문에 타락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당정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내 의사결정 구도 같은 것이 너무나도 지금 그런 반지 골룸의 출현을 항상 유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김무성 대표 같은 분도 2014년 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 대표할 때 공천권이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그거죠. 이 공천권과 인사권을 이 반지를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려드니까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이 반지는 나도 안 갖고 너도 안 갖고 아무도 가질 수 없다. 부셔버리자 그래가지고 상향식 공천하자 그랬어요.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통령과의 관계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닭 줬던 뭐가 아니라 그 반지 줬던 골룸 같이 되도록. 추상적인 비유 말고 구체적으로. 반지 제왕 그래 다 봤어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딱 안 들어와요. 대통령이 공천권 같은 거에 탐내지 못하도록 아예 본인이 상당 부분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생각 레벨 속에서는
야 저거 내가 공천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공천권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반지 때? 예. 전형적인 반지 고름식 사고죠 그거는. 예. 그런데 그거를 사실 가서 없애버리는 게 예. 정치 개혁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권한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예를 들면 넘보지 못하도록 그도록 아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예. 완전 경선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나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 공천에 개입하는 즉시 제명. 근데 이 의원 지금 당장 공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평시인데 평시에는 당정 관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공천이라는 것이요. 네. 그 선거 며칠 앞두고 이거 띡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식 발상인데 그러다가 총선 망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미리부터 준비하고 예고해야지 예측 가능한 그런 룰이 있어야 예. 그래야 사람들이 저 당은 뭔가 내가 들어가 볼 만해 해가 좋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 예,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슨 뭐 또 공관형 숫자론 하고 있고 가가지고 뭐 내 친한 사람 넣고 이런다는 오해받지 않으려면은 예. 그러려면은 미리 밭을 갈아야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의 평가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됐다는 그 평가 그 친정체제라는 게 구축이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인 거죠. 결국엔. 그게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냥 정치 잘하면은 그냥 당내 권력이 생기는 거고요. 예. 정말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만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거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예. 뺑소니 차량을 걱정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당하면 안타깝지만은.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만 잘 해결하면 다른 건 친정 체제라든지 당내 권력 관계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관계 해결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 당 지지율 올리고 선거 이길 만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통령 말하는 거 안 들립니다. 제가 항상 뺑소니에 비유하지만요. 우리가 뺑소니 당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길을 걸을 때마다 도로 끝으로 오른쪽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모양 자체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좀 난폭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만났습니다. 독대. 요 모임 만남에 대해서 유난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예, 아니면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고. 만난 자리에서 뭐 이제 옆에 사람들 당신들이 잘 모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도 좀 다니고 술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건 만찬 때 한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얘기죠. 지금 나이 50둘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제 장례식장도 좀 다니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속된 말로 꼽 주는 거죠.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할 때 이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당내 일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포용하라. 조금 뉘앙스는 다른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어디에 방점시켰다고 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 분석하는 게 전파 낭비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기록 찾아보시면 나와요. 뭐라고 그랬나요?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 대선 때요? 예. 의미 없는 얘기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반지 회장 또 보면 나와가지고 주인처럼 모시잖아요. 골룸이 한동안. 근데 머릿속으로는 끝없이 반지만 보고 있고 반지에 집착하고 기회만 보면 뺏어가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주네요. 끝까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는데 첫날 통영구로 갔어요. 정점식 의원과 동행했다. 요게 우연입니까?는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 거라고 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고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어디 방송 가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하신 다음에 제가 독대하면서 휴가지 첫 번째 휴가지 고르실 때 한번 호남으로 가보시는 게 어떠냐. 예. 호남에 이제 가면은 그 광주에 보면은 고봉 기대승 선생이 이제 여기 길에는 사당이 그 서원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며칠 잘 수도 있게 돼 있으니까 며칠 주무시면서 호남 지역 유지나 이런 분들이 뭐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확장 그리고 추가적인 서진 정책 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거 하면요. 아 좋습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아무데도 안 가시죠. 그러다 낸시 펠로시 패싱 이런 거나 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통영 가신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예.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해석이다.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관광지 중에 하나 고르셨을 거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 취임 후에도 그렇고 아마 첫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중도보수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정치 세력과의 연합보다는 그 유권자, 보수층 유권자 끌어오는 거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언론의 해석은 아무래도 정치 세력의 연합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과의 문제 요걸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이미 지난 장기찬 전 최고위원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음침하게 활동하는지 보였잖아요. 예. 장기찬 전 최고위원한테 뒤에서 이준석 좀 까달라고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장기찬 전 최고위원 시인했잖아요. 한동훈 그 당시 위원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이준석 까는 걸 올렸다고. 그 얘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뭐 연합이라든지 그거는 영원히 없을 거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뺑소니를 그렇게 한번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직업에 비슷한 방식으로 뒤에서 사람한테 그렇게 공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섬찟한 기분이 있지 않겠어요, 보면은. 아니, 기자들이 그 부분 질문했을 때 한동훈 대표도 뭐 개혁신당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유권자 우리를 찍어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찍어준 유권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언론의 관심은 혹시 개혁신당과 뭐가 되려나 여기에 좀 쭉 꽂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저보다 그렇게 아끼던 예찬이 하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하고 먼저 푸세요. 그래요? 네, 그거 보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 시작했던데.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제 불려가지 않겠어요? 공수처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내용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의 미로의 관계는 없다. 전혀 없는데요. 앞으로도 없을 거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장 마지막 이력이 남한테 사진 주면서 이준석이 좀 까달라고 했던 사람한테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일전에 임기 단축 개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조정은 의원이 그냥 사임하세요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개헌을 하느냐 이렇게 묻던데요. 여기 답을 좀. 조정은 의원님 막말하시네요. 그래요? 어떻게 대통령한테 사임하라고 그렇게 막 하십니까? 그거는 반농담이고 조정은 의원님이랑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출장 갑니다, 같이. 이제 미국요? 근데 그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조정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하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기 단축이면은 저 하야라고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육공화국 체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철권 통치자이고 독재자인 전두환 대통령의 불가항력에 따른 결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랑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독재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가 개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야기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천명하시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은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불행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건 대통령 해보신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어떤 분 조롱도 하고 하지만은 저분이야말로 자기는 칭송받는 대통령 되는 거 외에 다른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겠죠. 본인이 대통령 한 김에 잘하는 거 외에는 다음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본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본인이 지금의 헌법 제도 틀 안에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앞으로 임기 3년 남았는데 허심탄회하게 바꾸자. 하지만 그런 데 있어가 진정성이 생기려 그러면은 내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 임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 정도까지면 진짜 진정성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조정훈 의원 말대로 그냥 하야하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제2부속실 설치했습니다. 이 제2부속실 설치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슨 혼자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뭐 혼자 무슨 쇼핑하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다 이미 1부속실을 사고 있어요. 배우자 팀.
예. 예. 그러니까 이 부속실은 그냥 직제만 하나를 센서라는 거지 예. 지금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인원을 혹시 늘린다 그러면은 대중이 예. 조소할 겁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람들 공무원 만드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해를 사는 것보다는 예. 특별감찰관 제도를 두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 특별감찰관을 야당 출신 인사들 예. 아니면 적어도 야당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중에 임명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제가 한 번도 상의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김웅 의원 같은 사람 어떨까요? 특별감찰관으로 검사 출신이니까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야가 모두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방송 끝나면 김웅 의원이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좀 파격적인 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설치만 가지고서는 논란이 더 생기는 거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이미 예. 김건희 여사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관리는 예. 일정 관리하고 비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예. 감찰하고 감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부속실은 그런 역할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죠. 알겠습니다.